알다시피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는 수십만 마일을 날아갔지만 지구의 경우를 보자면 겨우 수박 겉핥기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행성의 중심부는 비밀로 가득한 장엄한 미스터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지구의 내핵은 약 1220km의 반경을 가진 굉장히 뜨거운 고체덩이입니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달보다 겨우 30% 더 작을 뿐이죠. 하지만 내핵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자, 우리는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에 미치는 중력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으로 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의 질량은 50회 6,000경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체중계에서 내려오세요. 아니에요. 지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량은 핵의 평균 질량보다 훨씬 낮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질량 대부분이 중심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핵을 구성하는 80% 이상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흔한 10가지 원소 중 하나인 철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의 철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알 것 같네요. 어떻게 철 성분이 핵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지? 라고 말이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원소는 말 그대로 지구의 중심으로 자신을 밀어넣었고 이를 알아내기 위해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규산 염광물이라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철 성분이 이 암석을 통과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이 기름진 표면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2013년 스탠포드의 웬디 마오와 그녀의 팀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성 있는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철과 규산 염광물이 극도의 압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핵에서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런 조건에서 두 물질을 가두어 두기 위해 다이아몬드 모루 세포를 사용했으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압력은 330기가파스칼이었는데 이는 지구 대기압의 약 330만 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주철은 느린 속도로 규산 염광물 암석들을 간신히 통과했고 연구진은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철 성분이 중심부로 도달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렸기 때문에 달팽이처럼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달팽이가 없었기 때문에 철이 얼마나 빨리 이동해야 했는지 추측해야 했습니다. 방금 첫 번째 비밀은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지진학이 나설 차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충격파는 지구에 퍼지게 됩니다. 지진학자들은 이러한 진동을 연구하고 지구 반대편의 반향을 읽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마치 토르가 해머로 지구의 한쪽을 때리는 동안 지진학자들이 반대편 끝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진동은 다른 경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구의 다양한 지역을 거치며 이것이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진학은 꽤 오래된 과학 분야입니다. 오래전에는 진동이 발생했을 때야 비로소 과학자들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진동을 에스파라고 하는데 이 진동이 반대편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장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진동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 별스러운 에스파는 액체가 아닌 고체 물질만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부에는 이러한 진동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액체 형태의 어떤 물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그들의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파의 경로를 배치하여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3,000km 떨어진 곳에서 암석이 액체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잉게 레만은 덴마크의 지진학자로 1930년대에 새로운 파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S파를 알고 있었지만 그 후 핵을 통과하여 지구의 반대편에서 나타날 수 있는 P파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잉게 레만이 지구의 핵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이론을 생각해냈던 때였죠.
고체로 된 내핵은 지표면의 약 6,000km 아래에 있고 액체 형태의 외핵은 우리의 발 아래로 약 3,000k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욱 고급 지진계가 발명되었을 때 그녀의 이론은 확인되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구조의 비밀도 알게 되었으니 지구의 핵이 얼마나 그리고 왜 그렇게 뜨거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핵까지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핵에서와 같은 수치의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어 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2013년에 프랑스의 한 연구팀은 수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중 가장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지구액의 압력보다 더 높은 수치의 압력에 순수철을 넣어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내핵의 온도는 섭씨 약 5230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순수한 철의 녹는 점은 약 1540도씨이지만 핵에서의 녹는 점은 약 6000도씨입니다. 이러한 온도의 변화는 철이 핵에서 노출되는 엄청난 압력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또한 핵 내부의 다른 요소들은 온도를 대략 200도씨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체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외핵의 느린 냉각과 압축 때문입니다. 내핵은 지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이것은 자기권을 형성하는 지구 내부 열의 활동 때문이죠. 이상하게도 열기가 지구를 떠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여전히 끓고 있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핵이 뜨겁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45억 년 전부터 말이죠.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 열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구는 10억 년마다 겨우 약 100도씨 정도만 식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들이 움직일 때 고밀도 물질들의 마찰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그렇게 뜨거운 마지막 이유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것이 핵을 통과하는 진동의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8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이 파형은 핵을 통과하는 동안 원래 속도보다 느리게 이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어떤 다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니켈은 그것들 중 하나지만 과학자들이 니켈로 몇 가지 실험을 했을 때 P8는 그 정도 속도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비유하자면 말이죠. 2015년에 더럼대학교에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유황의 90%가 핵 속에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 찾아내지 못한 성분일 수도 있겠네요. 약 45억 년 전에 지구는 큰 행성체와 충돌하였고 결국엔 분열되어 달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도록 흔적들을 남겨놓았죠. 충격이 일어나자 지구의 멘틀은 녹아버렸고 황이 풍부한 액체가 잔해를 간신히 통과하여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마도 우주에서 사라져버렸을 테지만 나머지는 핵으로 가라앉았어요. 더럼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멘틀에 있는 성분의 동위 원소비를 측정함으로써 이 이론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지구의 원래 형태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운석들과 비교했죠. 문제는 멘틀에 너무나 다양한 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꽤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구리는 보통 유황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의 멘틀과 지각에서 나온 구리를 분석했어요. 이는 최첨단 질량 분광기를 사용하여 다른 실험실에서 수행된 3단계의 연구였죠. 아직 보고 계시죠? 좋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멘틀 샘플과 운석 샘플에서 채취한 구리의 비율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구가 처음에 다른 행성체와 충돌했으며 멘틀의 대부분이 우주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우리는 핵이 약간의 유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머지않아 곧 다른 미량의 원소들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자면 네, 지구의 중심부는 정말 하드코어네요.
여러분은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